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10라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경근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0라운드에 접어들면서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1위 자리가 윤곽이 드러날 법도 한데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요. 어떤 팀이 1위에 탈환에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전통의 강호팀답게 의정부팀과 여수 진남토건팀이 1위 자리에 앞서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요. 그 뒤로도 신생팀인 류동환 바둑도장팀의 강세도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추격전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 조화제약 루키 바둑리그 8개 팀 더블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총 14라운드가 펼쳐지고요. 만 18세 이하 프로기사 및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네, 1, 2지명은 프로기사, 3, 4지명은 아마추어 및 연구생으로 선수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경기 규정은 제한시간 각자 20분에 40초 초읽기 3회 주어집니다. 장학금은 1위 팀에게 2천만 원, 2위 팀에게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네, 현재까지 순위표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7승 2패, 그리고 여수 진남토건도 7승 2패인데요. 이 개인 승수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놓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팀이 꾸준히 계속해서 개인 승수를 차곡차곡 잘 쌓아 올리고 있지만 여수 진남토건팀 역시 팀 승수를 계속해서 올려서 공동 1등의 자리나 다름이 없고요. 네. 그 뒤로도 신생팀의 류동환 바둑자양팀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 4, 5위 팀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데요. 그 뒤로 6위는 부산 이붕장학회, 7위는 순천만 국가정원, 8위는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10라운드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여수 진남토건이 만났고요. 이 경기에서는 유동환 바둑도장과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만났어요. 이 경기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역시 상위권 팀들 대결답게 정말 중요하고요. 의정부팀은 류동환 바둑조장 팀에게 패배를 한다면 이제 1등 자리도 내놓을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두 팀 사력을 다해서 맞붙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3경기에서는 부산 이붕장학회와 서울 한종진 바둑도장이 만났고요. 4경기에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한국바둑 중고등학교가 만났습니다. 네,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여수 진남토건의 대결 1곡 살펴보겠습니다. 원재훈 선수와 권효진 선수가 만났는데 원재훈 선수도 계속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 역시 루키리그 내에서 최강의 선수답게 이 선수 올해 페이스도 정말 무섭고요. 상대하는 원재훈 선수가 바로 직전 라운드에서 또 대형 루키인 김범서 선수에게 상대를 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대결도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국이 승부판이어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재훈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 살펴보겠는데요. 이 권효진 선수가 루키리그에서만큼은 지는 법을 잊은 것 같습니다. 흑으로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이 대국에서 흑을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권효진 선수 확실히 흑번일 때 더 무서워지는 선수인데 이번 대국에서 역시 흑까지 잡았기 때문에 더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흑번을 쥔 권효진 선수의 대국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0분에 초읽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이 권효진 선수와 원재훈 선수 상대 전적을 살펴보니까요. 상대 전적은 권효진 선수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이 작년 루키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원재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그때도 10라운드였었는데 올해도 10라운드에서 만났어요. 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후로 이제 올해 두 번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 두 번의 대결을 모두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권효진 선수가 앞서 있고요. 그리고 전반기에서는 여수 진남토건 팀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에 또 후반기에서 리턴 매치가 성사된 판이 한 판도 없어요. 네, 다 새롭게 맞붙은 매치업이고요. 일단 확실히 권효진 선수의 전력이 앞서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단 이 선수 계속해서 랭킹도 많이 상승을 해서 이번 9월 랭킹에서는 44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루키리그 내 성적만 보더라도 8승 1패. 가장 또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전력이 권효진 선수가 조금은 앞설 것 같은데 원재훈 선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바로 전 라운드에 또 대형 루키 김범서 선수에게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대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재훈 선수는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권효진 선수가 8승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성적이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6승 3패도 꽤 대단한 성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주목할 만한 점이 흑번으로 굉장히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재훈 선수 또한 흑번일 때 이번 시즌 전승입니다. 5전 네. 5승인데 일단은 누가 흑을 가져올지도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권효진 선수가 흑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수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백이 붙여갔을 때는 흑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젖혀갔다라는 거는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도고요. 이 장면에서 흑이 끼워갔다면 백이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일단은 위로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역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위로 있는 것과 아래로 있는 것인데 위로 있게 되면은 흑이 끊고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일단 이곳이 축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곳에 흑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축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로 인해서 위로 있는 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있고 흑이 끊고 늘게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필연의 진행이고 예전의 정석이라면은 흑이 있고 백이 뛸 때 이곳은 또 날일자 정도로 정비를 해서 이 정도로 굉장히 무난하게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상으로는 있는 거는 조금 느슨하다고 판단을 해서 밀어가는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역시 또 백이 둘 수 있는 수법은 막거나 늘어가는 수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늘어서 진행을 시키고요. 흑도 늘고 백은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합니다. 미는 거는 흑이 이렇게 2단 젖혀가는 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애초에 날일자 정도가 정수로 보여지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보통의 경우로 하면 입구자로 붙여서 백이 는다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가 가능한데 지금은 열심히 축을 보다 보면은 축에 걸립니다. 이건 또 백이 유리하네요. 네, 살짝 또 비껴가서 축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축으로 걸려서 또 붙여가는 수보다는 간명하게 찌르고 이 정도로 모양을 수습을 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천 진행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끼워 갔을 때 역시 또 복잡한 변화가 나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간명한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선 백도 당연히 늘어가는 한 수입니다. 복잡한 모양을 좋아하는 권효진 선수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간명하게 처리를 했네요. 그러네요. 확실히 본인이 선호해하는 전투의 방식으로 판을 이끌어갈 수도 있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는 간명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저번 라운드에서는 끊임없이 붙여가고 좀 모양을 복잡하게 만들어간 바둑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또 낯설어요. 네, 확실히 좀 선수들이 전투를 많이 선호하다가도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부드럽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권효진 선수 확실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선호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잘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간명하게 두고 싶은 자리에선 최대한 또 간명하게 두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네. 이 장면에서 흑이 어깨를 짚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좌변의 발전성이 좋은 경우에는 물론 밀어가는 응수도 괜찮지만 이렇게 중앙에서 모자를 씌워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흑이 이곳으로 막거나 밀어가는 두 가지 응수를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일단 이곳으로 밀어가게 되면은 백이 이곳에서 응수를 해주는 게 아닌 상변을 이렇게 밀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네, 백도 어느 정도 모양 정비가 가능하고요.
자연스럽게 좌상에서부터 상변으로 연결되는 실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흑이 이쪽에서 막아간다면 실전처럼 이렇게 밀어갔을 때 이 장면에서의 아무래도 일감은 흑이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응수인데 일단은 이곳으로 맞게끔 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자 씌워가는 수도 가능하고 지금 장면에서 역시 모자 씌워가는 게 좀 더 괜찮았다고는 하지만 밀어가는 수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배워둘 만한 한 수 같아요. 네. 어깨 짚어갔는데 그걸 다시 모자 씌워간다는 상상은 배워두지 않으면 발상이 어려운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발상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어깨를 짚어갔을 때 이 돌이 위치해 있지 않으면 어깨 짚을 때 이곳으로 다가오는 수법도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자유로운 발상을 갖게끔 인공지능에게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수법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흙이 두 칸으로 굳혀져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최근 트렌드는 이렇게 붙여가는 응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인데 축도 관계 있나요? 혹시? 축이 이제 흙이 이렇게 위로 젖히게 되면은 백이 실전처럼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있고 2단을 젖혀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 경우에는 축을 당연히 봐야 되는 변화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이 걸리지 않겠네요. 백이 백돌이. 유리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데 일단은 흙이 위로 젖히지 않고 아래로 젖혀갔을 때 이런 식의 수순이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곳에 흑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더 불리한 전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역시 또 원재훈 선수가 복잡한 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간명한 진행을 택했습니다. 서로 좀 쉬운 길을 선택하면서 바둑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저번 라운드에서 원재훈 선수가 김범서 선수를 상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정말 빨리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의 수익기 능력을 믿고 실전에 임한다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결국 그 투알기 장면에서 김범서 선수의 실수가 등장하면서 원재훈 선수가 승리로 이끌었어요. 네. 두 선수 오늘 어느 정도 수익기 싸움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라운드에 원재훈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국, 그리고 권효진 선수와 김승구 아마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렸었는데 그 승자의 대결을 또 오늘 중계를 하다 보니까 좀 결승전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네. 좋은 내용으로 두 선수 모두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상승세 선수들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끊어간 수는 일반적으로는 많이 두어 갈 수 있는 수법인데 지금은 물론 실리는 크지만 급한 자리까지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흑이 끊어간 수로는 우변을 또 지금과 같은 배석에서는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젖혀서 응수를 한다면 2단을 젖혀가고요. 끊고 한 점을 잡는 거는 이곳을 끊기면서 이 한 점을 잃게 되면 백이 여기서 얻은 효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어서 반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흑이 아래로 내려서는 순간 백이 좀 당한 형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기세로는 이곳을 밀어가야 되는데 역시 축을 열심히 봤을 때 기존에 위치해 있는 이 흑돌들 때문에 축이 성립하지 않죠. 오늘 축머리가 다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이렇게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형태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백이 좀 기분 나쁜 형태가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흑이 이렇게 붙이고 2단을 젖혀갔을 때는 백도 되젖혀서 응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싸움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곳은 백돌이 없는 곳이고요. 일단 또 이렇게 끊어서 잡으러 갔을 때 또 축을 봐야 됩니다. 축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이번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엔 축으로 잡히죠. 네, 반대로 쳐서요. 그래서 백은 이 두 점을 사석으로 활용하고 이곳에서부터 기대 갑니다. 아. 흑도 기세로 손을 돌리고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올리는 게 좀 더 시급한 장면이었고요.
이곳은 실리는 크지만 급한 자리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역시 백이 단수를 쳐간 수 역시 급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백도 단수 칠 이유는 없었고 흑도 이수로도 손을 돌렸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백이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백 쪽이 좀 더 불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곳을 붙여가는 수는 이곳을 정비하는 의미도 있고 흙을 좀 중복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법으로 보여지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2한 점 제압당하는 게 굉장히 큰 자리인데 지금은 이 흙돌이 너무나 두텁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 자유롭게 손을 돌려버렸습니다. 발상이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유연합니다. 그러자 원재훈 선수도 바로 제압을 했고요. 네. 일단은 상대가 손을 돌렸기 때문에 기세의 진행인데 뭐 이곳이 역시 또 큰 자리긴 하지만 좌상기를 이 정도로 또 받아주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손을 돌렸을 때는 실전처럼 흙이 이렇게 붙여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상대하기가 만만치는 않고요. 네. 이 장면에서는 세 가지 정도 응수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튼튼한 응수를 두어왔네요. 일단 가장 안전한 수라면은 이곳에서 응수를 하고 이렇게 늘어둔다면야 이보다 무난한 응수가 없겠죠. 일감은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두는 수는 역시 상대방의 의도대로 해준 의미도 있고 루키 리그 참가한 선수의 뭔가 스타일과 맞지 안 않는 맞아요. 네. 뭔가 패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수보다는 이제 저는 이수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럼 역시 흙이 끊어왔을 때 전투를 피하기 어려운데 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 부근으로 늘 수도 있고 이 부근으로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응수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복잡한 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어느 하나 뭐 누가 더 싸움이 유리하다기보다는 그냥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밑으로 빠지는 거 한번 해볼까요? 밑으로 이곳이요? 빠질 때, 네. 저는 흙이 좀 더 곤란해 보여요. 아, 흙이요? 네, 어떻게 두나요? 일단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흙이 따라 막아갈 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되면은 어느 쪽, 전 좌변 쪽으로 이곳이요? 나가고 싶어요. 네. 네, 이곳을 두게 된다면 흙이 이제는 귀에서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잡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부분적인 형태는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게 되면은 궁도는 없어 치중- 보이는데요. 없어 보이죠. 네. 네. 치중 가면은 이렇게 궁도를 넓혀서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을 해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궁도를 좁히기 위해서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막는 거는 치중을 당해서 잡히는 형태가 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웅크려서 받으면 완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두지 말고 네. 먼저 그냥 찝으면 이곳이요. 그러면 2의 1. 네, 지금은 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살 수가 그러네요. 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단수치고 호구 치는 순간 사는 형태가 된다면 백도 이수로 이렇게 늘어가는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두 점을 잡는 거는 성공을 하지만 이곳을 한 방을 선수로 당하면서 약간 엷어졌죠. 이 간격 자체가. 네. 이런 식의 또 사석 작전을 펼칠 수가 있고 백이 일단은 유리해 보이는 전투지만 막상 흙이 이렇게 막아왔을 때는 쉽게 또 잡히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형태입니다. 음. 엄청 복잡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가장 튼튼한 대응을 해갔습니다. 네. 또 건너갈 거고요. 이 늘어간 수도 루키의 패기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나요? 아니 이 정도면은 그래도 팩이 있나요? 중립적인 위치는 돼 보입니다. 중립이요. 네. 일단 백이 귀에서 젖혔을 때 늘게 되면 민 거랑 지금 형태가 똑같은데 귀에서 젖혔을 때 흙이 늘지 않고 2단을 젖혀서 응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없앤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늘어두었군요. 네,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두고자 늘어간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젖혀갔습니다. 원재훈 선수는 이 다음 변화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일감은 이곳을 계속해서 젖혀가는 수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면은 이 101점이 흑에게 잡히지는 않아서 당장 이렇게 반발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요? 진짜 젖히면 네. 이렇게 뚫고 나가고요. 귀에서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둬서 사는 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실리를 확보를 하면서 백집을 전부 깼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공세를 취하면은 결국 이 흑돌들이 힘을 많이 잃어서 뭔가 대세를 그르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흑이 도망갈 때 자연스럽게 또 이쪽의 모양을 키워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젖혀가기보다는 뭔가 이쪽에서 뭐 기대가는 수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수순을 진행을 시키고 젖혀간다면 백이 젖혀왔을 때 끊어서 충분히 싸움이 또 가능하고요. 그 좌상 쪽에 공격을 방비하기 위한 수단이었네요. 좌변에 네. 붙여간 수는요. 네, 일단은 이곳을 강력하게 노려가기 위한 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치받아두는 정도면 백도 빠져둬서 이 정도 진행이라면 백도 불만은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독특한 곳을 붙여갔습니다. 네. 위쪽으로 붙여갔어요.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라면 재치 넘치는 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권유진 선수 그에 걸맞게 재치 넘치는 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 수는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곳을 가볍게 두느냐 최강으로 두느냐 뭐 선택을 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 변화도를 좀 엿보니까요. 네. 이렇게 위쪽으로 붙였을 때 젖혀서 응수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어느 곳이든 젖히게 되면은 네. 일단 이쪽에서 젖히는 거는 좀 더 안전한 의미는 있겠지만 흑이 이렇게 2단을 젖혀갔을 때 이 진행은 아무래도 이곳에 흑이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반대로 젖히는 수 또한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젖히게 되면 또 이곳에서 젖혀가면서 계속해서 흑은 시비를 걸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과 같은 경우면은 크게 상대해주지 않고 이곳이나 이렇게 안전하게 늘어둔다면은 더 이상 이제 흑에게 도움닫기는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응수를 해두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원재훈 선수는 그래도 안쪽으로 젖혀 두었고요. 네. 바깥으로 젖혀갔다면 좀 더 재밌게 흘러갔을 텐데 일단은 안으로 젖혀갔습니다. 네. 자, 권유진 선수는 좌변 쪽 활용을 하고요. 여기서 손 빼면 안 되나요? 아, 이 장면에서요? 네. 손 빼고 이곳 젖히고 싶으신가요? 네. 네. 네,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이곳 젖혀가는 수 물론 굉장히 큰 자리인데 흙이 일단 끊어가고요. 네. 늘 때 따라 맞겠네요. 막아요. 네, 따라 맞게 되면은 꼬부려야 되는데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해서 이곳을 정비를 해둬야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장면이라면 단수를 치고 계속해서 뚫어가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다시 또 돌파를 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얻은 실리도 상당히 큰데 이곳 피해가 역시 무시 못할 만큼 커서 이건 안 되고요. 네, 일단은 실전처럼 이어두는 게 정수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두는 거 아니라면은 뭐 끊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는 건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잡한 싸움이 펼쳐질수록 흑의 의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전한 응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은 흑이 이렇게까지 교환을 얻어냈기 때문에 역시 권효진 선수는 이곳을 젖혀갈 의도였겠지만 치받아두는 정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치받고 그럼 백이 당연히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흑도 지금 이곳을 내려서는 자리 자체가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흑이 확실히 좀 포인트를 올렸다라고 인공지능은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권유진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힘을 얻었는데 싸워보고 싶죠. 네. 이게 또 루키리그 컨셉인 것 같아요. 네.
뭐 선수들이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짠 건 아니지만 한창 이렇게 치열한 수법을 구사해갈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같이 끊어서 이제 좌상 쪽에서 전투가 펼쳐집니다. 일단 단순히 수상전으로만 봤을 때는 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흙이 가만히 이어둔 순간 이곳의 단점과 이곳의 수를 메워가는 수, 맛보기를 하면서 이 흙돌 4점이 잡히지는 않는데 지금은 백이 2한 점을 살리고요. 2점을 잡으러 올 때 젖혀서 흙에게 응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흙은 이곳을 막거나 늘어두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늘어서 두더라도 이 2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귀에서 막아가는 곳이 또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흙도 이렇게 꽉 잡아두는 게 정수인데 이래 놓고 이제 백도 손을 돌린다면은 백이 간명하게 잘 처리가 됐다라고 인공지능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흙도 나쁠 이유는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효진 선수도 이런 판단을 해 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이 2점을 계속해서 살려야지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살리고 싶죠. 네. 근데 또 좌상 쪽 한 점 커 보이기도 하고요. 네. 둘 다 큽니다. 두고 싶어요. 네. 실제로 너무 큰 자리여서 네. 네, 둘 다 너무 두고 싶은데 일단 좀 더 전투적인 수를 선택을 해 갔습니다. 그렇네요. 원재훈 선수의 바둑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이 선수의 롤모델이 조치훈 구단이더라고요. 오. 롤모델이 조치훈 구단이기 때문에 역시 치열한 바둑을 선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번 라운드 때도 그렇고 뭔가 돌이 맞부딪혔을 때 이 선수 또한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찔렀다는 건 끊겠다라는 건데 위쪽을 끊습니다. 네. 또 난전이 벌어지네요. 백도 약해 보이는데 여기서 또 끊어서 싸울 수가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백돌도 약해 보이는데 네. 본인의 능력으로 커버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끊었을 때 권효진 선수처럼 늘어서 응수를 하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라면 일감으로 두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는 아예 이곳으로 이어서 백에게 확실하게 응수를 시킨 후에 중앙 쪽을 정비를 해두거나 아니면 또 이어서 바로 또 급박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밀어왔을 때는 봉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되나요? 여기서 씌우고요. 나가면요? 젖혀서 이렇게 두면은 일단 이 부분도 백이 물론 단수를 치는 수 덕분에 넘어가는 수는 가능한데 단수는 이 정도면은 흙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두텁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두텁게 흙이 선수로 정리가 돼버리면은 네. 지금은 다시 또 상변에서 공세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복잡한 싸움입니다. 네. 다가왔고요. 이수도 어느 정도 이돌과 연결고리를 취하면서 일감이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역시 그래프가 흙쪽으로 올라가죠. 이수가 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냐면 이 형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흙이 당장 호구치고 끊어가기만 하더라도 지금 보통의 경우라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듯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2점을 단수 쳤을 때 이 형태에서는 살릴 수가 없죠. 이 2점을. 자충이죠. 네, 이렇게 두는 수 때문에 살릴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공배가 다 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행마를 해간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한 칸 간격만 두거나 아니면은
냉정하게 2선 날일자 정도로 행마를 하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의문이 드는 게 흙이 이렇게 바로 붙여버리면은 젖히면 똑같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붙여가면 어떻게 되지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젖힐 필요도 없이 늘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흙이 안 이을 수가 없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살아버리는 순간 귀에 흙이 잡히는 공도가 돼버리죠. 네. 네. 그래서 이 전투는 흙도 부담이 생겨서 지금은 좀 더 백이 확실하게 연결고리를 취하는 게 중요했는데 약간 엷은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넘어가려고 둔 건데 연결 자체가 안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젖히고 흙도 여기서 끊는 수가 바로 보이는데요. 끊어갑니다. 역시 권유진 선수가 이곳을 놓칠 리가 없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죠?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일단 일감으로는 당연히 단수를 치거나 단수 치는 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역시나 앞서 보여드렸던 참고도처럼 단수 치는 거 이었을 때 대책이 안 보이고 네. 이곳 단수 치는 것 또한 흙이 단수 쳤을 때 좋은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 장면에서는 백의 최선이 여기를 치받는 수라고 하는데요. 잡으면요? 네, 일단은 흙이 이어주는 수를 먼저 두게 되면 네. 늘어서 이거는 이 102점이 축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어달라는 뜻이고요. 당연히 잡는 수를 봐야겠죠. 그때는 끊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막아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흙이 이 부분이 백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상변에서 수를 늘리는 거는 좀 쉽지 않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수를 시켜두고 수상전이 됐네요. 네, 젖혀서 아, 네, 패를. 패의 형태를 만들어 두고 네. 그리고 좌변에서 다시 팩감을 써갑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흙이 백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덜 하거든요. 원래는 백이 그냥 살 수도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갑자기 또 수상전이 됐어요. 그쵸. 어느 정도 백이 물론 패를 이긴다면 집이 늘어나지만 네. 지금은 이 패가 발생하면서 흙이 다른 곳에서 또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포인트를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끊었을 때 치받아가는 응수도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잡는 수가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잡고 나서 생각할 것 같은데. 잡아서는 좋은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이러니까 또 집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요. 그렇죠. 확실히 여기 단수 쳐갈 때 곤란합니다. 지금은 백이 끊기에는 때리는 것도 가능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애초 모양과 같아졌죠. 네. 지금은 때려서 이렇게 패를 당장 걸어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잡아두면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좌상 쪽을 최대한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정도 선수에 두는 정도가 최선의 활용이고요. 네. 이 수의 의도는 결국에는 네, 그것까지 하나 나가두네요. 결국에는 때리고 이렇게 건너가는 패를 두겠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백이 만족스러울 리 없는 진행이죠. 아까 그 흙 4점을 잡는 패에 비하면 네, 백이 너무 작게 패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패가 나면요. 네. 네, 해소를 하게 된다면 막상 뭐 큰 차이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이곳에서 흙에게 이렇게 꽃놀이패가 나오는 순간 백이 불만이죠. 그렇네요. 형태 자체가 지금 좌변도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의 패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패로 넘어가고요. 네,
백으로서는 정말 궁여지책의 수법인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패가 발생을 했고 이제 백이 열심히 패감을 찾아봐야겠죠. 중앙에서 이제 패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웬만해서는 다 악수 패감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재현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패감을 두어 간 건데요. 팩감이 되나요? 흑이 해소를 했을 때 백이 찌르게 되면은 당장 막아가는 거는 끊어서 이거는 지금 이곳 수상전 하는 것과 이곳이 네, 축으로 절묘하게 잡히죠. 네. 그래서 이 싸움이 펼쳐지면은 가능하지만 일단은 흑이 때리고 찔러줄 때 이 부분으로 막지 않고 옆으로 막아갈 수도 있고요. 팩감 자체가 확실한 팩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악수기는 하지만 이 팩감보다는 아예 이런데 붙여버려서 팩감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악수죠. 생각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떠올리기 쉽지 않은 팩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효진 선수는 그냥 해소를 했고요. 찔러 나오는 팩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막아주면 고마운데요. 막아주면 너무 고맙죠. 네. 역시 권효진 선수도 비껴받으면서 정확하게 응수를 하고요. 거기 때리는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나왔어야 됐나요? 네, 여기 때리는 정도로는 일단은 백이 그냥 나오기보다는 아예 여기를 젖혀버려서 조금이라도 더 복잡하게 국면을 이끌어 갔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돼버리면은 백이 이곳 계속해서 해소해봤자 처음에 패 이긴 것과 동일한 형태고요. 그렇죠. 이미 좌변이 이렇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흑이 팩감을 쓰고 또 해소를 한 것 같아요. 네. 좌변을 흑이 2번 두었는데요. 그렇죠. 중앙도 그렇다고 해서 백이 확실하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권효진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도 패를 통해서 금방 승기를 잡았는데 이번 라운드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때린 수마저도 백이 이런 데까지 단수 쳐서 버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형세 자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 이 모든 변화의 원인은 그 상변 쪽에서 백이 2칸으로 벌려서 연결하려고 했었던 게 좀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옆으로의 한 칸 차이가 이렇게 큰가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원재훈 선수 같은 경우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일감대로 두어간 수로 보여지는데 네. 권효진 선수 또한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 또 이 부분에서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캐치를 했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라면 확실하게 행마를 해갔어야 됩니다. 지금은 백이 좀 곤란해 보이고요. 아직도 상변 쪽의 패는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제 백이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 수마저도 최대한 뭐 이런 데 들여다보면서 상대를 귀찮게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곳은 계속 패니까 흑이 이렇게 응수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 백돌이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단수 치고 있고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면은 일단은 흑도 모양이 좀 우그러졌죠. 패를 계속 해갈 수도 있고 물론 싸움 자체는 흑이 당연히 유리한 싸움이지만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오니까 지금 권효진 선수도 어려울 게 없죠. 최대한 간명하게 지켜버려서 이거는 아직도 패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흑은 좌변의 실리를 정말 크게 확보를 했고요. 근데 백도 중앙 쪽 흑 2점 잡는 건 안 큰가요? 이곳이요? 네. 네, 늘어서 둔다면 이 자체로는
결코 작지 않은 자리인데 흑이 계속해서 때릴 때 일단은 이 패를 이겨야 되거든요. 백이. 이기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패 지게 되면 이 돌들마저 곧마루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내야 되는데 흑이 계속해서 툭툭 때려갈 때 패감이 마땅히 보이지도 않고 흑은 이 패 진다 하더라도 애초에 진 거랑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서 부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만큼 좌변에서 흑의 처리가 또 잘 됐다라는 거네요. 네. 정말 너무 잘 돼버려서 네. 지금은 흑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그쵸 뭐 다른 강력한 패감 써갈 필요도 없이 이 정도로 권효진 선수 만족을 하는 겁니다. 정말 만족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또 제일 좁은 곳을 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편 쪽에 해소를 할 때 네. 흑 4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흑 1점을 따내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이 부분은 아. 일단은 백이 때리면은 8집이 늘어나는 자리죠. 네. 근데 이곳으로 때렸기 때문에 흑이 살릴 여지가 있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라면 이제 계산을 할 때 반반 권리를 해서 백에게 4집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때렸을 때 8집 늘어나고 흑이 연결하면 0집이기 때문에. 근데 4집 손해를 보고서도 이곳으로 때려간 이유는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는 수가 끝내기로 남게 되죠. 내려서게 되면 이 자체로 11집짜리고요. 자체만 보더라도 11집짜리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곳이 나중에 맛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늘었을 때. 또 한 번 지켜둬야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의아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때려내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변 쪽 패는 백이 해소를 했고요. 권효진 선수는 우변 쪽에서 패감으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큰 이득도 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소소한 이득을 취했고요. 네. 지금은 최소한 여기 밀어가는 곳이라도 뒀으면 더 즐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백이 해소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다음에 계속해서 사활을 좀 추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여기 치중가기만 하더라도 많이 기분 나쁜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배가 너무 불러서 이 정도로 만족을 했습니다. 저 정도로 두었는데도 차이는 꽤 많이 벌어졌어요. 네, 확실히 백이 이 부분에서의 접전에서 대실패가 돼버렸고요. 일단 이곳에서 또 상대방을 귀찮게 해가고 있는데 정말 안전하게 응수를 하네요. 지금은 위로 젖혀가는 수 또한 가능했던 장면이고요. 흑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백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 단수를 치고 여기로 지켜버리고요. 이렇게까지는 외길 수순인데 결국에 백이 밀어서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는 막혀서 수상전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칸 띄어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흑이 그냥 이렇게 씌워버리면은 백이 갈 곳이 없죠. 수상전도 안 돼요? 수상전은 되는 형태죠. 이렇게 두고 젖힌다면 이제 수상전이 이어지는데 형태 자체가 이렇게 두고 있고 단수를 치고 백이 아무것도 교환을 해두지 않는다면 바로 이렇게 잡혀버리죠. 네. 그래서 교환을 좀 해둬야 되는데 교환을 해둘 만한 또 타이밍도 쉽지가 않고 중간에 또 패라도 나버리면은 역시 또 패를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는 흑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수법도 가능했습니다. 네. 최대한 좀 시비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흑 입장에선. 그냥 뒤쪽으로 막아두었고요. 권효진 선수는 물러날 건 다 물러나고 있어요. 네. 사실 뭐 크게 물러난 건 아니어서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이 수도 중앙에 뭐 사방이 다 터져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아래로 맞고
조금이라도 실속을 더 챙겨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뛰어버리니까 중앙 쪽 어느 곳도 건드리지 않고 바로 실속 챙겨버리죠. 이런 수들도 이제 권효진 선수의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그만큼 경험도 많이 쌓였다라는 게 느껴지는 수입니다. 괴롭죠. 백이 어느 정도 중앙에서 큰 집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발언권 자체가 누가 더 센지도 잘 모르겠어요. 돌들은 백이 더 중앙 쪽에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뛰어나오자 또 너무 좋은 자리죠. 네, 너무 좋은 자리를 두었네요. 이런 거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도 다 선수로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점점 나중에는 아예 이거 단수 쳐서 축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하변의 백돌도 백이 그나마 세력이라고 우기고 둬야 되는데 사실 더 곤마에 가깝죠. 그렇네요. 흐름 자체가 너무 괴롭고 거기를 건너붙여 갔네요. 건너붙여 간 수는 흙이 뚫었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형태는 끊어야지 맞는 형태인데 젖히겠다는 뜻입니다. 뭐 젖혔을 때는 흙이 두 가지 응수 정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끊어줘도 백에게 이곳을 뚫렸지만 자연스럽게 이곳을 또 째는 수법도 남아 있고요. 이 부분을 백이 선수로 뚫었다면 먼저 이렇게 키워갈 수도 있겠지만 후수로 뚫었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렇게 삭감을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 자체가 크지 않고 예를 들어 젖혔을 때 이곳마저 끊기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찝어서 응수하는 수 또한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실리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 교환이 또 악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이득도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네요. 네. 젖혀갔고요. 권효진 선수는 위쪽으로 찝어두면서 양쪽을 다 방비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원재훈 선수가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흑불개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여수 진남토건의 대결이었는데요. 역시 1국이 또 승부판이었네요. 권효진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여수 진남토건 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권효진 선수 현재까지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훌륭한데 이제는 내용까지도 정말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울 미스테리 골프와 여수 진남토건의 대결, 원재훈 선수와 권효진 선수의 대국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0라운드 3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산 이붕장학회와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입니다. 1국에서는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가 만났는데 이 대국은 또 전반기에 이어 리턴 매치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현 선수는 계속해서 루키리그 내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김범서 선수는 루키리그 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성적이 저조하고 전반기 때도 이현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좀 서력을 하면서 살아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라운드 3경기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보여줬을까요? 제한 시간은 20분에 촐기 40초 3회가 주어집니다. 부산 이붕장학회와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 또 이 대결이 또 재밌는 게 프로와 프로의 대결, 그리고 아마와 아마의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프로 간의 대결도 중요하지만 3국 김승구 선수와 조성재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뭔가 저는 이번 루키리그가 처음 시작할 때 권효진 선수와 이현 선수가 또 작년 공동 다승왕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김범서 선수를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올해 루키리그만큼은 좀 마음처럼 쉽게 잘 안 풀리네요. 그렇습니다. 김범서 선수가 초반에는 성적을 잘 내고 있다가 네. 이제 현재 4연패 중이에요. 네. 뭔가 좀 루키리그에서 잘 안 풀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전을 봤을 때 다른 기전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거든요. 성적이 좋습니다. 네. 결승전까지도 올라갔었고요. 네. 정말 신기하리만치 좀 잘 안 풀리고 있고요. 네. 자, 이현 선수도 작년 다승왕을 차지했던 그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연승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9라운드 때 좀 아쉬운 패배가 있었어요. 네, 이현 선수 여수 진남 토건 팀의 아마추어 선수인 김상영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죠. 네. 확실히 이현 선수가 리그 초반부에 비해서 지금 기세가 그다지 좋지 못해요. 뭔가 좀 루키리그 8라운드 이후로 전체 기전을 봤을 때 8연패 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도 확실히 좀 지금 좋지 않은 시기지만 또 한 판 이겨낸다면 그 판의 계기로 금방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이 판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좌상 쪽과 우상 쪽 재밌는 모양이 나왔는데요. 저 입구자 행마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두어지던 정석인데 인공지능 이후로 오히려 더 많이 두어지는 정석 중에 하나고요. 네. 지금 좌변의 흙이 이렇게 다가오자 김범서 선수가 이곳을 이렇게 정말 튼튼하게 제압을 해뒀는데 이 같은 배석에서는 백이 이렇게 씌워갈 수도 있고요. 중앙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또 약간 엉성해 보이는 듯한 이런 봉쇄도 있습니다. 정말 엉성해 보이죠. 네. 네.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하나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도 않은 수기 때문에 이 수도 일리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은 가장 튼튼한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날일자 행마 활용을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추천수에 있군요. 의외로 지금 이렇게 씌워가는 수보다 활용을 덜 당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 이유는 백이 이렇게 넓게 씌웠을 때 활용을 해가게 되면은 그만큼 집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난 상태에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씌웠을 때는 이렇게 젖혀가면서 애초에 거의 잡은 듯한 의미가 담겨 있는 수지만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런 곳을 또 붙여서요.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 최근 들어서는 프로 실전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진행인데 이렇게 사석 작전을 펼치고 또 상변에서 모양을 펼쳐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애초에 엉성하게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그만한 강력한 수법은 없고요. 뭐 흙이 산다고 하면은 백도 그냥 살려주는 정도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변 쪽으로는 활용 안 되나요? 두었을 때 네. 저는 여기 잠시만요. 네. 제가 궁금해서 이런 데 붙여가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붙여가게 되면은 일단 두 가지 응수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 위치해 있는 이곳으로 젖혀가거나 아니면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 일단은 막아가는 수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막아가게 되면 2단 젖히면요. 2단 젖히고요. 그때 이제 백이 일단은 끊고 끊어간다면 가장 강력한 수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가만히 늘어서 밀고 나오더라도 젖혀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좀 행마하기가 애매하죠. 그렇네요. 이게 은근히 탈출이 잘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나오면 탈출은 되는데 이건 내키지 않으시죠? 네, 행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실전처럼 이렇게 두어버리면 이거는 탈출은 성공을 했지만 모양 자체가 워낙 우영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 날일자 하는 행마도 있고요. 일단 이 장면에서 이현 선수가 이곳으로 두어갔는데 김범서 선수가 두어간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죠.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지금처럼 보통 발전성을 서로 맞대고 있을 경우에는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으로 선택을 해갔습니다. 이렇게 단순 하변을 벌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수법에 가까워 보입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이렇게 행마를 해갔는데 애초부터 이현 선수가 어느 정도 의도를 하고 대각선 포석을 들고 나왔거든요. 네. 이 형태까지도 연구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행마를 가져가는 게 블루스팟 짤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밑으로 빠져서 두고요. 네, 이 저 장면에서는 응수도 정확한가요? 이응수요. 네. 이 수는 사실 정확하지는 않고요. 백이 밀어가는 곳이 가장 블루스팟이었는데 밀어갔을 때는 흑이 일단은 3-3을 파는 수가 등장을 하면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네. 그리고 단순 흑이 이렇게 탈출하는 행마를 가져갔을 때도 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보다는 안전한 수에 가까운 수를 두어 갔는데 지금은 이 수보다는 조금 더 비껴받으면서 이렇게 응수를 하는 게 더 정수였다고 하고요. 나중에 흑에게 끊기는 자세를 줬을 때도 백이 지금처럼 호구 모양으로 이렇게 빠져서 모양을 정비하는 것과 그리고 늘어져 있을 때 정비를 하는 거는 흑이 따라 막았을 때 모양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추후에 이렇게 치중 가는 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애초에 차렷으로 응수를 하기보다는 3-3으로 조금은 비껴받아서 응수를 하는 게 정확했다고 하고요. 지금은 흑이 이렇게 들여다봐 놓고 어깨를 짚어서 나가는 행마가 좋다고 합니다. 어깨를 짚어서 나가는 수의 의도는 백이 응수를 해주면 그때 이곳을 나가 끊어버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교환이 없게 되면은 그냥 백이 이렇게 건너붙이기만 하더라도 싸움이 흑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걸 방비한 거군요. 네. 그래서 어깨를 짚으면 백도 이곳을 이렇게 지켜두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밀어가는 자세를 가져간다면 이 자세의 흑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두 칸이 블루 스팟이었는데요. 아, 한 칸으로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백이 우아 쪽을 응수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이 자세보다 좋은 자세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서 네. 살짝은 아쉬워 보이고요. 힘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아, 김범서 선수도 그냥 지켜두지 않고 위쪽으로 붙여서 좀 더 하변 쪽에 있는 흑돌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돌을 갈라놓고 두게 되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 돌에 대한 영향력을 좀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입구자 행마를 해갔네요. 이런 형태일 때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고 백이 이어서 둔 수도 충분히 뭐 둘 수 있는 수법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이곳으로 내려서는 수가 조금이나마 더 나았다고 합니다. 그 차이 자체는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곳을 밀어가면서 우변 모양을 계속해서 키워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밀어갑니다. 흑도 우변 쪽에 모양을 키우고요. 이곳에 단점이 남아있지만 흑이 당장 끊어가지 못한 데는 백이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고 나와 버렸을 때 이 돌이 양분이 되면서 흑이 훨씬 급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단점은 있었지만 바로 노려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변 쪽 모양을 먼저 키워가고요. 자, 이제 하변 쪽의 흑돌들을 공격해 보는데요. 준비된 수법이네요. 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곳을 붙여서 타결을 하는 게 또 블루스팟 짤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뭔가 이현 선수는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감각이 정말 좋은 건데
어느 쪽일까요? 행마들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늘어서 두었고요. 는수는 네, 백이 젖혀서 좀 더 급박하게 싸움을 해 갔어야 된다고 하고요. 네. 젖히면 끊었을 때 일견 한눈에 봤을 때는 백이 곤란해 보이거든요. 근데 백이 이곳을 치받아서 두어 갑니다. 그러면은 이곳을 건너가는 수와 이 한 점을 잡는 수를 맛보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은 지금 이제 어느 쪽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한 점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올바른 판단이고요. 그러면 하변 쪽에 그 흙 4점은 버리는 건가요? 아, 이곳이요? 네. 이 돌을 아, 못 잡나요? 일단은 살리는 건데 아, 살리는 건가요? 일단은 이 한 점을 깔끔하게 잡히기보다는 맛을 남겨두면서 잡히겠다라는 의도고요. 네. 지금은 내려서는 거나 옆으로 늘어두는 게 일감인데 살짝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두고요. 정말 애매하죠. 인공지능 추천수예요. 네,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순간, 네. 네. 백이 이렇게 건너가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수를 친다면 백이 잡으러 가는 공세는 취할 수가 있는데 네. 이 한 방 맞는 게 일단 너무 아프고요. 나중에 흑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까지 가능해져 버리면 이거는 백집이 너무 많이 줄어들죠. 아, 잡아도 작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중앙 쪽 모양 역시도 여전히 맛이 나쁩니다. 아. 그래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억지로 잡으러 가기보다는 그냥 네. 건너가는 게 정수고요. 그때 이제 흑이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아,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군요.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돌을 버리지만 이 돌을 사석 작전을 하면서 흑은 또 어느 정도 좌변에서 좋은 모양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아, 근데 이건 정말 인공지능다운 추천수네요. 네. 근데 일단 백 입장에서는 이 입구자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젖히고 끊었을 때 치받아서 싸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늘게 되면서 조금 포인트를 잃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거 입구자 같은 거 제가 떠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현 선수가 조금이나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는 수는 필연이고요. 백도 여기까지는 나갑니다. 네. 나갔을 때 이제 흑이 이곳을 막는 수 아니면 이곳을 이쪽으로 두어가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막아간 수는 그렇죠. 정확한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이 수로는 이곳을 젖혀서 백이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면 손을 돌리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를 해두고 다른 넓은 곳을 두어가는 게 더 나았다고 하고요. 이곳으로 막아간 거는 백이 막상 이렇게 두 점머리 젖히고 끊을 때 아래로 내려서면서 싸움을 이어가면은 막상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있는 정도는 단수를 치고 이렇게 쌍립으로 모양을 정비하는 순간 쉽지 않죠. 갑자기 5대5 승부가 됐는데요.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싸움은 백이 더 나쁘지 않아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흑도 뭐 최선의 응수라면은 잊지 않고 따라 맞고요. 백이 한 칸 뛴다면 늘어두고 이곳을 이렇게 붙여서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수순을 이어나가면은 치받고 젖혀서 흑도 2단 젖히는 게 최강의 응수죠. 그때 백이 빈삼각 모양을 두면서 패 모양을 만듭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팩감 자체가 백이 일단 눈에 들어오는 팩감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싸울 만한 형태고요. 지금은 김범서 선수가 이현 선수의 잘못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젖혀서 싸움 정확하게 잘 걸어가면 됩니다. 네. 젖히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일단 흑도 끊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냥 있는 정도라면 이거는 너무 잘 됐죠, 백이. 여기서 밑으로 빠져서 싸워야 하는데요. 네. 아, 위쪽으로요.
네, 결국 이수의 의도는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곳을 이렇게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정도는 물론 잡은 곳도 그렇게 작지만은 않지만 이곳에 흙이 정리되는 모양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흙이 불만이 없거든요. 지금 빠져서 싸우는 건 또 다른가요? 네, 지금 빠지면은 흙이 이렇게 이어서 먼저 이렇게 늘어두고 단수를 이쪽 방향으로 쳐둔 거랑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하변에서 사는 형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호구를 치면은 살기는 하겠죠. 살긴 하지만 중앙 쪽 형태가 이런 곳 급소자리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흙이 훨씬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는 아쉽고요. 역시 지금 싸우는 거는 무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 가는데 이 정도라면 흙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그냥 잡아둡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하변 쪽의 흙 모양들이 크게 느껴지네요. 네. 여기가 구침 자체가 간격이 넓기 때문에 맛이 계속해서 나쁜 자리인데 네. 이런 식의 벽이 생기면은 다 확정가로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중앙 쪽 형태가 그렇게 깔끔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맛도 남아 있고요. 네. 자, 백도 크게 잡아두었습니다. 한 차례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이런 거 미뤄고 가는 곳 자체가 워낙 기분 좋은 자리죠. 바로 막아서 받을 수가 없나요? 네. 일단은 이런 곳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젖혀버리면 더 기분 나쁩니다. 네. 늘게 되면은 한 번 또 미는 게 또 선수고요. 네. 네. 젖힐 수도 없어요. 젖히면은 이거는 큰일 나죠. 대형 사고가 네. 갑자기 납니다. 결국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흑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게 이 백도를 전체를 잡을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백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모양을 넓히고 싶은데 이 정도로 참아두는 게 정수고요. 또 이게 획마 문제로 나오면 저런 게 또 정답이잖아요. 네. 문제로 나오면은 쉽게 또 풀 수 있는데 실전에는 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넓히는 또 잘못된 판단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또 김범서 선수는 놓칠 리 없죠. 네. 자,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그래도 아직 계속 이끌어가 볼 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결국 큰 차이가 아니고요. 네. 뭐 이 정도 차이라면 한 수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실전 또 두 대국자가 이 정도 형세 차이라고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변 쪽 모양 자체를 이쁘게 잘 지어놨네요. 예뻐 보이시나요? 완벽한 자리 잘 지켜뒀고요. 네. 백이 지금 이렇게 밀어서 결국에 이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비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곳을 어깨를 짚어서 최소 이 정도 교환을 얻어놓고 상변에서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냥 우상 쪽을 이렇게 달려가는 수를 택해가는 게 낫다고 하고요. 결국 이 교환이 말을 하는 이유는 흙이 이 축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선수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선수라는 거는 이제 백이 축머리를 쓰면 당연히 흙이 때리는데 때렸을 때 이 부분이 다시 또 움직이는 뒷맛이 생깁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 교환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공짜로 이 한 점을 두텁게 잡혔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 교환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백이 나갈 수가 있죠. 그렇네요. 지금 이 어깨 짚는 타이밍이 중요했다고 하는데 결코 쉬운 수는 아닙니다. 좋은 자리네요. 그냥 막아두었고요. 정말 쉬운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역시 그렇죠. 우상기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인데 지금은 축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텁게 잡아두면은 가장 좋은 자리고요. 아, 저런 부분들이 또 눈에 안 띄는데 두어놓고 보면 큰 자리예요. 이곳이요. 네. 네. 이렇게 하나 때려놓으면은 국면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지기 때문에 훌륭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흙은 좌상 쪽 맛을 노려가고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흙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이 정도면요. 네. 네, 이 정도면 흙이 확실히 괜찮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우변 쪽 모양도 네, 잘 지어졌고요. 그리고 좌부터 좌변, 하변까지 이어지는 일대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백은 일단 집 다운 집이 이곳에 작지 않은 집이 있지만 이외에는 별게 없거든요. 네. 지금 이 부분도 완벽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흙이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김범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나타내주는 정도의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수는 그냥 귀에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막아주면요. 살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막게 되면은 가장 알기 쉽게는 이곳을 나가는 수가 있어서 나갔을 때 이렇게 잡는 거는 끊고 오히려 흙이 늘어버리는 순간 백 모양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백이 안 되나요? 네, 수상전 자체가 백이 안 됩니다. 아, 좀 더 수순을 진행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보통 이제 귀삼수라고 해서 백이 수 자체가 별로 없죠. 이렇게 두면은 단순하게 먹여치고 때릴 때 이렇게 내려서기만 해도 백 모양이 수가 정말 없죠.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는 내려서게 되면 흙이 내려서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응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찔러두고 잡게 되면은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사활을 보면은 넘고 단수를 치고 이곳을 둬서 잡으러 가는 수도 있는데 지금은 때리는 게 선수여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게 되죠. 절묘하게 또 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수는 바깥쪽에서 활용하기보다는 아예 실속을 차리겠다라는 의도인데 생각보다는 대세를 놓고 봤을 때 그다지 좋은 곳은 아니었네요. 좋은 판단은 아니었고 이런 수순을 진행을 하면서 차이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도 실리로는 흙이 좀 많아 보여서 네. 백의 실리만 없애면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줄어드네요. 지금 그만큼 이곳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고요. 아. 백이 오히려 먼저 밀거나 하면 선수로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실리로 민감한 자리를 뒀고 대국자의 심리를 놓고 봤을 때 엄청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선수 끝내기잖아요. 그렇죠. 실전은 선수 끝내기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선수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중요했다고 하고요. 아, 흙이 손을 뺄 수가 있었나요? 네, 이수로 손을 그냥 돌려버리고 물론 어느 정도는 깨지겠지만 여전히 이곳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아, 우변 깨지는 것보다 중앙 쪽 한 점 잡아두는 게 더 두텁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곳 두텁게 해두면은 상변 쪽 흑돌도 공격당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고 이 부분에서의 전투를 또 염두를 안 해둘 수가 없는데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때려내는 순간에 백이 신경 써야 될 단점들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가 선수가 돼버리면은 붙이거나 했을 때 형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손을 당장 빼는 거는 먹여치고 단수 쳐서 잡히고요. 아, 수가 난다고요? 네, 호구를 치는 거는 2단을 젖힐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선수고 이렇게 두는 것도 선수입니다. 아무렇게나 활용이 다 되네요. 네,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또 모양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그 중앙 쪽 한 점 잡아두는 게 크다는 거네요. 네,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뒷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범서 선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큰 자리인 이곳을 선수로 교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교환이 됐고요. 지금은 중앙 지켜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곳을 치바다 갔네요. 치바다 간수는 단순하게 막아가는 거는 밀어서 싸움을 걸어가도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어 간수인데, 흑도 지금은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예 이쪽으로 늘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백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뛰거나 하는 거는 역시나 이거 내려서는 순간 흑도를 잡을 수가 없고요.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돌은 물론 잡혔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절대 선수고요. 좌변일 때가 그냥 통으로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흙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어차피 지금 중요한 곳은 중앙 쪽이기 때문에 네. 선수 잡고 다시 중앙 한 점 잡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현 선수는 살려둡니다. 근데 살리려고 뒀는데 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역시 사람은 돌의 체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늘고 백이 막는다고 해서 잡힌 형태가 아니네요. 실전처럼 잡는 거는 이렇게 젖힘당하는 순간 전체가 잡히는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 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백도 잡아두면요? 잡을 수밖에 없죠. 마음 같아서는 밀고 들어오고 싶은데 오히려 흙에게 잡혀버리고요. 네.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때릴 때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이곳까지 내려서는 수도 가능합니다. 밑으로 일선 빠지는 게 선수가 네. 되네요. 그래서 백이 어차피 잡지도 못하는 형태라면 여기 올라서는 수까지 둔다면 더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이렇게 두면서 물론 실리 확보한 거는 크지만 그만큼 대세를 놓고 봤을 때 좋지 않다라는 뜻이고, 이 교환까지 해두는 게 더 정교했는데 이 교환 놓치면서 차이가 더 줄어들었네요. 지금은 백이 이렇게 선수로 정리를 하는 게 또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다시 두 선수의 대국은 미세해졌습니다. 네. 선수 교환하고 이제 중앙 쪽 약점 지키면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겠는데요. 네, 거의 5대5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 중앙 쪽에 그 약점이 있다는 걸 백도 봐야 하는데요. 네. 두 선수가 좀 안 두고 있는 걸 보면은 의식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한 점 잡히는 사실은 알겠지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 점 잡히는 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막상 이렇게 잡히고 나서 이 부분에 듣는 곳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더 큰 자리였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추후 진행까지 염두를 해둔다면 지켜두는 게 더 크고요. 두고 나면 큰 게 또 느껴져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수법이 가능합니다. 백이 이렇게 밀어서 지켜갈 수도 있고 이곳을 먼저 어깨 짚어갈 수도 있습니다. 흙이 여전히 끊고 단수 치면 축이거든요. 지금도 축이 됩니다. 네, 지금도 축이 되는데 백이 이렇게 젖히는 게 축머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이 부분의 실리를 다 잃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을 먼저 선수 교환을 해두고 흙이 이렇게 도망갈 때를 기다려서 이렇게 지켜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어깨를 짚어간다거나 해서. 직접적으로 지키지 않고 계속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는 거네요. 네, 결국 이 한 점을 누가 잡거나 살리거나 하는 게 이바둑의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백에게 다시 손이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좌변 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흙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요. 역시 중앙 쪽 약점을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백이 이렇게 좌변 침투하는 정도라면은 이 부분에서의 흙이 받은 피해와 좌상기에서 백이 받은 피해는 결국 비슷한 의미가 있거든요. 네. 흙이 먼저 두었고요. 이현 선수가 찾아내네요. 네.
정확하게 두어 갑니다. 정말 두터운 자리죠. 뭔가 마음 같아서는 이 교환 안 하고 싶어서 지금 안 할 수 있을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해야 될 것 같아요. 흑에게 이곳 밀리는 순간 너무 형태 자체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죠. 단수 쳐놓고요. 그 중앙 한 점 빵 때려내니까 또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백이 어디를 좀 공략해 봐야 될까요?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움직이네요. 아직은 백이 이 정도로 체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들이 남아 있고요. 네. 이곳 같은 경우도 결국에 끊고 단수 치고 막아서 정리하는 게 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좌하기도 백이 이렇게까지 다가왔기 때문에 붙여서 이 흙집을 깨러가는 수법도 남아 있고요. 상변 쪽 형태 자체도 정리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형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범서 선수는 이 정도까지 비관 안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해볼 만한 곳이 많네요. 네. 이 백이 그래도 한 수를 더 뒀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최강으로 둔. 네. 같이 싸워 나갑니다. 자, 움직이고요. 이런 싸움이 잘못되다가는 백이 또 자연스럽게 좌하 쪽까지 깨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네. 흑도 항상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네. 이현 선수는 이 부분을 한 점을 때려내면서 결국 중앙에 듣는 곳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고요. 네. 자, 일단 백도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흑이 강력하게 백을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곳이 두텁게 연결이 돼 버리면은 애초에 흑이 살려 나왔던 이 돌들이 엷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흑도 그 흐름을 막고자 최대한 좀 방해를 해 가는 거고요. 지금 이곳으로 늘어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뒤로 늘어버리는 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늘더라도 형태 자체가 흑이 나오는 순간 이쪽 모양의 백이 맛이 너무 나빠지거든요. 네. 지금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 들여다보면 장면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막 먹여치고 단수치고 늘기까지 하나요? 네, 늘기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선수라면 돌이 이곳으로 늘어져 있을 필요는 없죠. 조금 중앙이 엷어질 수가 있어서 이 술은 뒤로 늘어두는 게 확실했습니다. 확실히 그 중앙 쪽에 백이 맛이 나쁘다 보니까 또 공격을 마음껏 할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교환까지 해뒀고요. 아직은 뭐 차이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좌와 중앙 쪽 일대가 형태 자체가 정리가 안 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의 응수가 등장을 했고요.
복잡하죠. 일단 백이 찔러갔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흑의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수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혹시? 그게 자충의 의미가 있다면 좀 그래프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다시 아닌가요? 내려갔죠. 네. 왜냐면은 찔러갔을 때 흑이 막는 게 아니고 여기 그냥 때려버리는 게 최선의 응수였다고 합니다. 아, 그냥 뚫리고도요? 네, 그냥 뚫리고 아, 뚫리더라도 이 두 점 잡히는 위험이 있지만 뭐 이도를 타개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좌 쪽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백이 그만큼 재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수순은 중앙 쪽 맛을 노려간다 하더라도 수순 자체가 이렇게 한 점 살려두고 그때 이렇게 노려가는 게 정확한 수순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전 심리상 그런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너무 어렵죠. 네, 찌르면 당연히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이것도 단수 쳤는데 안 나갔기 때문에 단수 쳤는데 안 나갔네 하고 때릴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흑 입장에서는 애초에 단수를 쳐서 대응을 한 것 자체가 이 싸움이 가능하다라는 판단하에 뒀기 때문에 네. 중앙 쪽을 계속해서 상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이렇게까지 끊어내면서 흑백 모두 자세가 지금 좋지 않아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흑이 이렇게 늘게 되면은 지금 먹여치고 단수 치는 곳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 뒷맛이 다시 또 부활했고요. 백이 이렇게 끊어가면서 공배가 다 찼기 때문에 이런 거 찝게 되면은 자세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어느 곳 하나 빈 삼각으로 웅크려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 이런 거 다 선수여서 백이 자세가 기분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두고 이 교환은 생략을 해도 되겠네요. 해두고 이곳을 나가서 이렇게 꼬부리고 두면은 흑이 결국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곳까지 나갈지 뒤로 물러서서 받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러서서 받게 되면은 막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흑도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는 백이 다시 잡아서 이 뒷맛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찝어서 싸웠어야 된 거군요. 이곳이요. 여기서, 네. 네, 그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였네요.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곳을 당장 찝었는데 당장 찝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김범서 선수는 이곳의 뒷맛을 지키고자 찝어 간 거고요. 뭐 이수 덕분에 이 부분은 맛이 당장은 지켜졌습니다. 당장에 수가 나는 건 아닌데요. 네, 지켜졌죠. 네. 하지만 이 교환 때문에 이렇게 꼬부렸을 때 흑이 나가서 최강으로 싸워갈 때는 이 교환이 백이 대학수로 작용합니다. 그렇네요. 단순하게 백이 이돌들 수습에 나갈 때도 이 교환은 무조건 악수기 때문에 안 해놨어야 되는 교환이고요. 지금은 이 교환 때문에 여기 나가는 선택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백이 급한 만큼 흑도 급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두어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 그 선택을 하지 못했네요. 지금은 뒤로 단수 쳐서 이수는 흑이 때릴 때 이렇게 귀에서 수습을 하겠다는 뜻인데 아쉽습니다. 이 판단은. 결국 귀에서 살아놓습니다. 지금은 흑이 중앙 쪽이 너무 두터워진 게 백이 이곳까지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찔러버리면은 모양이 무너지거든요. 네. 단순하게 늘어서 지키는 거는 다시 뒷맛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두 점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죠. 원래는 흑을 공격하는 돌이었는데 좀 흑이 또 쉽게 타개가 되는 장면이고요. 지금은 타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격을 하네요. 네. 잠깐이나마 빈틈을 보였더니 바로 역습을 합니다. 이현 선수가 오늘 좀 무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9라운드에서 아마추어 선수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을 수도 있고요. 뭔가 그간의 화를 바둑판 위에서 풀어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좀 매서운 수를 많이 보여주고요. 네. 사실 이 정도 연패가 이어지고 있으면 내용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현 선수 이 바둑 한 판만 놓고 봤을 때는 내용도 나쁘지 않네요. 금방 다시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찔렀을 때, 흙도 그 자리를 받아둬야 되는군요. 네, 일단은 이 돌 살리더라도 여기가 다 잡혀버리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교환 자체가 백이 결코 하고 싶은 교환이 아닙니다. 당장에 먹여치는 수도 있었는데, 이곳 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백도 꼬부려 놓는 게 선수였고요. 지금 공수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네. 백이 좀 기분 나쁩니다. 또 급소를 찔러 갑니다.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았다 싶으니까 정말 정확하게 두네요. 지금 이곳 연결하는 곳 자체가 급한 자리였는데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 들여다봐 놓는 것 자체도 블루스팟 자리고요. 잘 두네요, 역시. 두고 나서 연결을 했고요. 김범서 선수의 대국 내용이 참 신기할 정도로 루키리그에서는 잘 안 풀리네요. 다른 기전에서 이렇게 우승도 벌써 2차례나 차지를 했고 또 한 차례 더 결승에 올라가 있는 시점인데 뭔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내용을 보입니다. 네. 그 김범서 선수도 타 기전에서 인터뷰를 할 때 솔직히 우승의 비결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김범서 선수가 토너먼트 기전이 자신과 좀 잘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방송대국 아무래도 체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네. 스튜디오 대국에서는 평소보다 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긴장이 다른 선수에 비해 덜 된다면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토너먼트에 강하다. 뭔가 강심장을 어필했네요. 좀 더 뭐 통으로 노려갈 수도 있어 보였는데 가장 안전한 수를 선택을 하면서 이 정도로 내 우세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끊어가면서 이득이 되는 자리를 또 김범서 선수가 두어갔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두어 놓고 보니까 또 다 정리가 됐어요. 네, 지금 국면이 확실히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을 세보지는 않았는데 백이 단수 치고 막는 것과 흙이 한 칸 뛰는 거는 물론 정확하게 세기는 어렵겠지만 이곳을 이렇게 막아가게 되면은 백이 뭐 10집에서 15집 정도는 기본으로 늘어나고요. 흙집만 놓고 봤을 때도 최소 5집 정도는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최소 20집이라는 거네요.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20집 자리를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세가 이렇게 변동이 없다라는 뜻은 그만큼 지금 현재의 차이를 뒤집기 어렵게 짜여졌다는 뜻입니다. 네. 5집 반 정도 차이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 인공지능 그래프는 덤을 제하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흑 입장에서 기분 좋은 선수 교환이죠. 백이 이제 손을 뺐다가는 이 백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응수해둬야 되고요.
이현 선수 뭔가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전 라운드에서도 연패를 끊어낼 기회가 있었는데 또 이길 수 있는 판을 지면 더 기세가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그쵸. 네, 그걸 또 다시 승리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곳을 막아서 정리를 해갔네요. 여기 막아간 수는 그야말로 공배가 될 수도 있는 수인데 최대한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해가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래프가 전혀 변동이 없죠. 이제 이후로는 백이 해볼 곳이 없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은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역전할 곳이 없는데 무난하게 흘러갈 만한 곳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아, 방금 이 장면에서는 그냥 막으면 안 되는 장면이었나요? 아니요, 막아갔어야 됩니다. 아, 지금 흙이 오랜만에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뚫리게 되면 애초에 흙이 이렇게 호구 쳐서 연결을 한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이 단수 친 걸로는 막아서 이 부분이 맛이 조금 나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백이 이렇게 치받아 갔을 때 이렇게 있지 않고 아예 이곳으로 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이 애초에 좌변을 이렇게 내려서는 수도 선수였는데 흙이 공배가 차면은 선수도 아니고요. 네. 이 부분은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더라도 다 이어주면은 결국에 백이 다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끊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뭐 백도 단수를 치지 않고 느는 정도로 둘 수도 있는데 끊으면은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면서요. 네. 근데 그 정도면은 흙이 그때 이제 뒤로 받고 연결을 시켜주더라도 선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좌변 끝내기도 사라졌고 그 응수가 좀 더 나았습니다. 네, 지금은 또 뚫리면서 백이 선수를 잡고요. 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네, 선수 자리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형태가 얇기 때문에 하나 지켜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감대로 지켜뒀는데 이수로는 좀 더 정교하게라면 이곳을 젖혀 있는 게 좋았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언제든지 절대 선수고 이렇게 지켜두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찝는 곳 자체가 선수성입니다. 네. 백이 이곳을 다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 5점 내주면 얻는 이득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5점을 내줘야 된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하게 단수 치고 치받고 이렇게 잡으러 가기만 해도 잡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교한 응수라면은 이곳을 젖혀 있는 응수가 좀 더 좋았지만 승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제 돌들의 경계선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범서 선수는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좀 더 연패가 이어질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한종진 바둑도장과 부산 이붕장학회 대결. 한종진 바둑도장은 5승 4패를 기록 중이고요. 부산 이붕장학회는 3승 6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래도 부산 이붕장학회가 중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 한종진 바둑도장을 잡아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김범서 선수가 패하면 아무래도 좀 그 뒤에 판들을 이기기가 좀 어렵겠죠. 네, 힘들어 보이고요. 네. 네, 수순은 이어지고 있는데 확실히 어느 곳 하나 뒤집힐 만한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흑불개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범서 선수와 이현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산 이붕장학회와 한종진 바둑도장의 대결 끝이 났습니다. 이현 선수가 또 승리를 하면서 한종진 바둑도장이 팀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 네, 역시 이 대결이 승부판이었고요. 두 선수 모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현 선수가 좀 더 좋은 내용 보여주면서 팀의 귀중한 1승을 안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번 라운드에서 저희가 김승구 선수의 대국도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또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같은 영구생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는데 역시 김승구 선수 내신 1위답게 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10라운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 진남특원이 승리를 하면서 이번에 8승 2패로 1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네, 의정부팀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패배를 당하고 여수 진남특원팀이 단독 1위 자리로 올라섰고요. 네. 그리고 신생팀인 류동환 바둑도장팀도 계속해서 승리를 쌓아 올리면서 1위 자리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또 꿈의 도시 의정부팀이 2위로 내려앉게 됐는데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판 모두 살펴봤는데요. 원재훈 선수와 권유진 선수의 대국 좀 단명곡이긴 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효진 선수가 역시 변함없이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상대의 찰나의 빈틈을 잘 포착을 했고요. 네. 그로 인해서 단번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현 선수와 김범서 선수의 대국에서는 이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김범서 선수는 더 힘을 내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범서 선수 이번 리그가 또 마지막 리그이니만큼 마무리를 또 잘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0라운드가 끝이 나고 팀 순위를 살펴보니까 정말 재밌는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1라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설의 박경근 프로, 저는 캐스터 이유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